예,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 프리뷰 시간이고요. 월수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고를 제가 피츠버그 내슈빌로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피츠버그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순번을 좀 착각해가지고 피츠버그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제가 순번을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애틀랜틱 센트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엔 두 번째 애틀랜틱 센트럴이니까, 예, 7등 팀이죠. 버펄로와 내슈빌.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저도 이거를 오늘 아침에 캐치를 해가지고 피츠버그로 내용을 만들고 있다가 부랴부랴 막 바꿨습니다. 어쨌든 버펄로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버펄로 내슈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예,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요.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뎁스 차트라든가, 로스터 강약점, 그리고 탑 영스터, 주목해야 할 선수,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예, 다른, 이제 이런 부분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예, 세이버스는,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플레이오프 근처까지도 갔다가, 또 좀 멀어졌다가, 또 이제 또 갔다가 멀어졌다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시즌 내에 보여주는 이런 기복들 때문에 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팀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올해 한번 지켜봅시다. 이제 그런 그림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요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금은 지금부터 NHL 보시는 분들을 위한 좀 그런 기획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시면은 이 팀은 어쨌든 좀 높은 결정력을 기대할 수 있는 팀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골 같은 부분이라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골을 넣는, 물론 이제 모든 경기에서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골을 좀 잘 넣는 팀의 그 범주에 속하는 팀이에요. 이제 보는 과정에 좀 시원시원하게 보고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왜 우리가 좀 골이 많이 터지면 좀 재밌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좋고요. 실제로 슈팅 관련을 바라보시면은 NHL에서 2278개 슛을 때린 건 그렇게 많이 때린 게 아닙니다. 하위 50%인데 골은 265골 기록하면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을 11.6%에 육박했었기 때문에 상위 13%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바라보시듯이 시원하게 이제 결정력 같은 부분, 골을 좀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또 이제 이 정말 속이 시원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으로 톰슨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영입된 캐슬링이라든가, 이제 이런 달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죠. 자, 그런 과정에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탑 스피드, 이거는 이제 그냥 팀 전체에서 제일 빠르게 측정된 그건데, 170km. 이게 톰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상위 1%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슈팅 평균 스피드까지도 100km가 넘기 때문에 상위 7%입니다. 어쨌든 이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슈팅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공수 양면에서 이제 슈팅 능력이 좋은, 그리고 이제 골을 만드는데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공격에서도 지난 시즌 영입한 노리스라든가 톰슨, 터크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달린, 캐슬링, 파워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슛에 그런 이제 강력한 슛을 때리는 것보다는, 그죠? 어쨌든 좀 먼 거리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달린이랑 캐슬링 이런 선수도 있고,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슈팅 능력이라든가 공격을 이렇게 또 이 깔끔한 리스트 샷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공수 양면에서 어쨌든 골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재미를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팀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3시즌 5대5 상황에서의 득점 순위를 바라보시면은 버펄로 세이버스가 전체 1위였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버펄로 세이버스가 5대5 상황에서 최근 3시즌 누적을 해봤을 때 전체 1위였다. 토론토 에드먼턴보다도 3골 더 많았어요. 이 부분에서도 얼마나 어쨌든 결정력, 골을 넣는 경기력,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 보고 올 시즌 뎁스 차트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게 될 텐데, 36승 39패 7연장패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난 시즌도 이제 승점 획득률 43.49% 정도 나왔고 애틀랜틱 디비전 7위였습니다.
시즌 전체 득점이 265득점에서 전체 10위. 근데 이제 전체 실점이 287실점을 했기 때문에 29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을 넣는 만큼 좀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제 수비적인 것도 그렇고 골텐딩도 그렇고 어쨌든 실점 관리가 잘 안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버펄로 이제 지난 시즌 이런 이제 성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뎁 차트 보고 넘어가시면은 뭐 이런 느낌이라 이제 갑자기 이제 확 파란 느낌이 나와서 좀 눈이 좀 아프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톰슨이랑 노리스를 윙으로 써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노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톰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물론 노리스는 좀 센터로 쓰면 좋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득점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두 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윙으로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쿨리흐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큰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톰슨, 쿨리흐, 그 다음 페테르카 라인이라든가 이제 쿨리흐 선수가 올라온 이런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뭐 투웨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워낙 이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수 안정감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쿨리흐 선수를 이제 장차 1라인 센터급으로 좀 키워보는 1, 2라인급으로 못해도 한 2라인급으로 키워보는 그런 느낌에서도 이제 올해 좀 이제 경험치를 밀어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라인에는 지난 시즌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저커, 맥클라우드, 터크 이렇게 그냥 뭉쳤습니다. 이제 요거 나쁘지 않고 맥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에드먼턴에서 이제 데려온 이후에 굉장히 이제 알짜배기 활약을 많이 해줬었고요. 실제로 재계약했을 때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뤘었죠. 저커도 재계약을 했고 그리고 터크까지 어쨌든 이제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지난 시즌 터크 같은 경우 35, 30 이상 이렇게 올려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득점을 양산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1, 2라인에 톰슨, 터크 같이 아주 이제 신장이 큰 선수들이 또 포진이 윙들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것도 공격에서 좀 바리에이션을 넓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라인에는 좀 젊은 승부를 보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벤슨, 크랩스, 퀸 이제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되는 뭐 이 선수들이 이제 장차 이제 버펄로 세이버스의 미들 식스의 정말 핵심적인 요원이 돼야 되는 선수들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3라인으로 묶어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4라인은 멜런스타인, 댄퍼스, 그린웨이. 댄퍼스도 이제 4라인의 센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린웨이가 사실은 조금은 역할이 좀 뜨는 느낌이에요. 이제 결국은 그린웨이를 재계약으로 뭐 실제로 이제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저커랑도 호흡이 좋은 이런 그림이 있고 이제 좀 사이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3라인 좀 변주를 주면서 뭐 그린웨이를 올리고 뭐 이런 그림에 좀 변주를 꾀할 수는 있는데 그린웨이가 결과적으로는 좀 애매한 재계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됩니다. 지금 이제 뎁스 차트로 제가 그냥 생각하는 뎁스 차트로 바라봤을 때는 4라인 윙 말고는 좀 효율적으로 쓸만한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이제 그 부분 보고 이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좀 화력의 분산을 택한다라고 하면은 맥클라우드랑 터크를 2라인에 집어넣고 3라인에 저커를 내리고 그린웨이랑 저커를 3라인에 붙인 다음에 센터로서 이제 또 한 명 집어넣는 뭐 그런 선택도 해봄직은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쿨리흐, 저커, 그린웨이 뭐 이렇게 간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노리스가 센터로 들어가고 톰슨이랑 벤슨 뭐 이래버리면 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라인을 구성한 이유는 쿨리흐 선수를 좀 확실하게 키워보자. 그리고 이제 톰슨이랑 노리스를 이제 그냥 윙으로 쓰는 게 조금 지금부터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수비진은 뭐 상당히 매력적이죠. 사실 뭐 수비진 지금 보시면은 달린, 파워, 바이럼 이렇게 이제 1, 2, 3라인에 포진이 돼 있고 실제로 바이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 레프트 1라인에 이제 이 뭐냐 레프트 뭔 소리야 달린 옆에 그냥 이제 집어넣어도 괜찮긴 한데 일단 어쨌든 그냥 각 라인에서의 공격 지원 정말 S급 공격 지원의 요원들을 집어넣는 이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손, 캐슬링, 티민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에 이제 좀 뭐냐 오른쪽에 보조 자원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뭐 달린 사무엘손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호흡을 맞춰왔었던 그런 조합이고요. 이번에 이제 영입한 캐슬링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선수가 사실은 측정치를 바라보면 슈팅 파워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이거 언어 유희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슬랩샷 측정치 같은 게 굉장히 빠르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캐슬링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라인에는 바이럼, 티민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좀 조합이 뭐 캐슬링이랑 파워 좀 애매하다. 라 싶으면은 이제 바이럼을 이제 1라인으로 올리고 그다음 파워 옆에 사무엘손을 집어넣고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꼴리진 같은 경우에는 루코넨과 라이언입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어쨌든 루코넨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또 부진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죠.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코넨 이야기는 조금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스터의 장단점을 바라보시면은 일단 장점은 굉장히 어린 수비진이 기대되는 경기력입니다.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사실 스쿼드 9도 버펄로 세이버스가 굉장히 어린 편이거든요. 굉장히 어린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버펄로 세이버스가 평균 나이, 엘리트 프로스펙트 기준으로 평균 나이가 25.71세이기 때문에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어린 팀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도 사실 어린 팀인데 수비진도 상당히 어립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이 버펄로 세이버스의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애들이 많기는 한데 정말 이제 S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자원은 냉정하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A급이라든가 이런 선수는 꽤 있는, 뭐 퀸이라든가 벤슨이라든가 기대되는 선수는 있지만 진짜 리그에서 정말 슈퍼스타급으로 이제 이렇게 발돋움 할 수 있을 정도의 포텐셜을 보이는 S급의 선수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스위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너그럽게 보면은 바이럼까지도 사실 그런 영역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어린 수비진에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비진을 바라보시면 달린 선수도 25살밖에 안 됐고 뭐 검증이 됐죠, 리그에서 이미. 그리고 사무엘son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수비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수비수고, 그리고 파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즈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킹 뭐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도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는 이제 또 수비로서, 그리고 뭐 수비적으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럼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뭐 1라인 달린 25살, 2라인 파워 22살, 그리고 바이럼 24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이럼이 앞으로 계약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2년 연장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바이럼이 장기 플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진짜 이 수비진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버플로 세이버스, 지금부터 10년 정도 더 뛸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말 S급의 이 향연이 펼쳐지는 이 수비진 한번 앞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캐슬링이랑 티민스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캐슬링도 25살이고 티민스도 26살입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 많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S급으로 해당이 되는, 일단 뭐 파워랑 달리는 S급이라고 봐야 되고, 바이럼 A 플러스 정도라고 봤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수비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살짝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뭐 사무엘손 선수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변화를 깨어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사무엘손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한 20 이제 전성기에 이제 정말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확실한 탑4 수비 카드 한 명 정도 영입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버펄로 세이버스 지금 보시면은 뭐 25, 26살 선수가 많고 22살, 23살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진 평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베테랑 선수가 한 명 정도 들어가도 사실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사무엘손을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봐도요. 왜냐하면 사무엘손 같은 경우에는 뭐 뛰면은 괜찮은데 이 선수가 부상도 많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런 그림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사무엘손 트레이드를 하고 정말 이제 정말 확실한 수비 지역에서 베테랑 카드 한 장 가져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전체적인 큰 틀이 이제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력적인 수비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주목점이자 약점이기는 한데 1, 2라인 센터진이 아직까지 경쟁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1, 2라인에 톰슨이랑 노리스를 윙으로 놓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놓은 거는 그쪽으로 선회를 해봐도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설령 그 두 명의 선수가 센터를 본다라고 해도 사실 전체적으로 좀 약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리스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툴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부상 문제로서 정말 이제 골치가 많이 아파왔었던, 실제로 버펄로가 영입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제대로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테이지 톰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도 크고 뭐 포인트 많이 뽑아내고 이런 그림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페이스오프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센터로 쓰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노리스 톰슨을 1, 2라인 센터로 쓴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팀들의 진짜 1라인 센터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제 플레이오프 팀이라든가 뭐 당장 애틀랜틱 디비전만 생각을 하셔도 뭐 바르코프라든가 뭐 이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의 1라인 센터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당장 이제 라이벌 팀 뭐 토론토라든가 이런 팀 오스턴 매슈스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냐 그 템파베이의 브레이든 포인트라든가 이런 팀들과 비교를 해봐, 디비전 내 강팀들과 비교를 해봐도 사실 노리스랑 톰슨은 1라인 센터, 2라인 센터로서 비교 우위에 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같은 디비전 상대들이랑 봐도. 예. 뭐 몬트리올 봐도 뭐 스즈키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몬트리올은 2라인 센터가 좀 약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1, 2라인 센터가 다른 팀들보다는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거. 요거 이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요 두 명의 선수가 실제로 1, 2라인 센터로 나오는 경기들이 더 많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맥클라우드랑 쿨리흐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쿨리흐 선수를 좀 센터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경험치를 매기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두 명의 선수도 버펄로 세이버스가 큰 그림을 그려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이상의 팀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두 명의 선수도 사실 2, 3라인 센터로 적합한 자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1라인 센터가 지금도 약하고, 그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올라올 1라인 센터도 좀 물론 이제 쿨리유가 생각보다 큰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로 바라봤을 때 당장 올 시즌을 바라봐도 1라인 센터, 2라인 센터, 크게 보면 2라인 센터까지도 좀 팀의 강점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코너로 이제 영스터 탑3를 보고 넘어가시게 될 텐데,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콘스타 헬레니우스 센터 선수고, 로체스터의 지난 시즌 AHL 팀이죠. 이게 이제 로체스터 아메리칸스 그 버펄로 세이버스의 AHL 팀인데, 수비 기어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센터입니다. 이제 뭐 그냥 이제 보시면 투웨이 센터라고 보셔도 크게 이제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수비 기어 능력,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기어 능력을 좀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18살짜리 탑 티어급 18살짜리 선수가 수비적인 경기력이 이렇게 강점으로 깔리고 들어간 센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상위권이 정말 최상위권에 잘 안 뽑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헬레니우스는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아 웨스틀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센터 자원이고, 지난 시즌 로체스터에서 19골 17어스트를 올렸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스케이팅 능력이 좋고 퍽 핸들링에 능한 투웨이 센터라고 바라보시면 좋고요. 이 선수는 일단 어쨌든 스케이팅, 퍽 핸들링, 공격적에서 일단 좀 소질을 보이면서 수비적도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느낌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뽑았던 라딘 무르트카바 선수죠.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았었던 지난 시즌 시애틀 썬더버즈에서 43경기 3골 32어시스트를 올렸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즈 대비해서 스케이팅 능력이 좋고, 그리고 퍼군반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살린 수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뭐 갭 컨트롤도 그렇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리치가 길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고 하면은, 그 선수들이 쓰는 스틱의 길이가 선수들의 신장과 비례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신장 대비 긴 스틱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신장 대비 짧은 스틱을 쓰는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소독스하게 바라봤을 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은 리치가 길다. 당연히 이제 스틱의 길이도 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리치를 잘 살린 수비도 잘하는 편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좋은 자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선수를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탑3에 해당이 되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투웨이성의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공수 양면에서 기대도 되고,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이제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헬레니우스라든가 웨스틀룬드 같은 친구들도 뭐 장차 어떻게 보면은 버펄로 세이버스의 좀 센터진의 그런 1, 2라인급의 후보로 볼 수가 있는 선수들인데, 어쨌든 좀 수비적인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또 1라인 센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격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이게 이제 메인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또 이제 헬레니우스랑 누구냐 웨스틀룬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두 선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투웨이 센터기는 한데 약점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 2라인 센터 약점, 좀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일 수 있는, 거기에 좀 경쟁력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두 선수의 공통적인 약점이 피지컬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확실한 1라인급 센터라고 하면 이제 사이즈도 좋아야 되고, 사이즈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뭐 득점력도 있어야 되고, 수비적인 기여도 잘해야 되고, 베이스 오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인 방어 능력이라든가 뭐 공격 가능 이런 것도 다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넓은 영역을 또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헬레니우스랑 웨스틀룬드도 피지컬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좀 왜소한 편이에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그래도 버펄러 세이버스가 지금 라인 요소마다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비진에서도 젊은 애들이 많은데 퀸, 파워, 쿨리흐, 벤슨 뭐 이런 선수 다 20대 초반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웨스텔룬드라든가 이런 또 젊은 선수들이 또 쭉쭉 들어오면서 자리를 채워주는 이런 그림들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선수를 살펴보시면은 우코페카 루코넨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의 활약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즌에 회귀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참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22, 23 시즌 같은 느낌에는 뭐 33경기 3.61에 89.1% 뭐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 우코페카 루코넨 선수가 54경기 출장에서 2.57에 91.0%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아주 S급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전을 맡을 수 있는 골리가 나왔구나, 이런 느낌의 기대감을 불러 넣어주는 활약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회귀를 해버렸습니다. 괜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최근 3시즌 세이브 퍼센티지를 뭐 그냥 세이브 퍼센티지랑 이븐 세이브 퍼센티지 나눠서 이제 살펴보시더라도, 그죠? 회귀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겁니다. 물론 이제 다행히 뭐 일부 선수들은 진짜 이븐 스트렝스랑 그냥 일반 세이브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한 선수들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진짜 부진했을 때. 물론 이제 그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어쨌든 회귀했다라는 부분에서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더욱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버펄러 세이버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루코넨도 있고 데번 리바이도 있고 골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밑에 치고 올라올 애들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번 리바이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NHL 레벨에서 정착이 좀 늦는 편이에요. AHL에서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AHL에 올라오면은 평균 실점도 이제 확 올라가고, 그죠? 세이브 퍼센티지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셨고, 이거 23, 24 시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HL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NHL 딱 올라오니까 경기력이 별로였었거든요. 이런 느낌을 바라보셔도 리바이 선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코넨이 좀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래도 우리는 리바이가 있으니까, 리바이가 예를 들면은 뭐 올렸는데 잘한다 이러면 또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루코넨 선수가 올해도 좀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진지하게 주전골리 수급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버플러 세이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젊은 컬러로 이렇게 간 것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이 자리를 많이 잡혀 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만간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배경은 이미 이제 그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정말 골텐딩도 마찬가지로 루코넨이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코넨이 계속 이런 느낌으로 조금은 경기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주전골리 수급을 외부에서 좀 해야 할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루코넨이 올해 잘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다시 쏙 들어가겠죠.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버펄러 세이버스의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젊은 팀이고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팀이다라고 분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구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많기도 하고 하는 그림은 있지만, 정말 한 20년 전만 해도 세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최강 팀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정말 최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뭐 조만간 되찾기를 기대를 하면서 버펄러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